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탐지수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번 방송 때보다 시장의 이 심리가 확실히 위축됐다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는 30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공탐지수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또 아쉬운 부분은 이제는 중립 구간에서 두려움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게 되겠죠. 우리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날 텐데 일단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시작한다는 게 조금 또 아쉽기는 합니다. 과연 주 중반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기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위축될 것인가 공탐지수도 오늘의 이 수치 잘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이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일단 24시간 전 대비해서도 1% 넘게 시가총액이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 차례 우리 시장에 하락이 나왔고요.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24시간 전 대비해서 급격하게 또 여기에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또 많이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56%.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분위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월요일에 또 한 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더욱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월요일에 나타났었던 상승도 나타나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끄게 되지 않을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과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일주일 전 대비하는 그 상황까지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흐름을 마무리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ETF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지난주 좋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집계가 마감된 결과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2억 9천만 달러가 넘는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6,600만 달러.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보다는 그 수치가 많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5개의 막대를 살펴보면 되는데 순유입세가 나타났을 때는 그 막대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만큼 기관들이 자금을 뺄 때는 더 크게씩 빠져나갔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통틀어서 기관들의 자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0억 달러 넘게 순유출세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시간 전 대비해서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소폭 0.2% 정도 더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었지만 7만 7천 달러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76K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리만 일단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아침에는 조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조금이지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0.07% 상승세, XRP는 소폭의 하락세, 솔라나는 소폭의 상승세.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안에서도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씩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풀리고 있다라는 거를 체킹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죠. 뭐 아침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렇다 할 상승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시장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또 급변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안에서 하루 동안의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이 뭐 우리가 지난주처럼 그리고 지난주처럼 뭐 그렇게 좋은 스타트는 아닌데 이 흐름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 번 더 시장의 하락을 나오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 반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에 나와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기다려지기는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상승을 그래도 많이 바라보셨던 우리 차태현 전문가님이시죠. 이런 전문가님이 과연 앞으로의 전망을 바꾸셨을지 아니면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실지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뭐 79.4K 정도 여기를 지켜주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무너졌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경로를 조금 바꾸실까요, 전문가님도? 아니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봉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시장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상승이 나오면서 주봉상에 비어있던 이 유동성 공백 구간의 절반 정도는 채우면서 지난주에도 결국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하락이 결국에는 지난주에 그 캔들까지 잡아먹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우리가 이번 주는 꽤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락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뭐 반전이 나와서 이번 주 뭐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의 스윙이라는 이 크기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저점 대비하면 정말 꽤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앞에서 보였던 뭐 우리가 이 하락을 보더라도 대부분을 우리가 되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 정도는 되돌린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꺾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구간에서도 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만하고 이것들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이야 뭐 너무 이런 뭐 단기적인 움직임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시장의 방향을 보고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이 우리가 뭐 내려가서 보더라도 꽤 길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여기서 뭐 상승이 한번 꺾이고 나서도 여기서부터의 우리가 상승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가 뭐 26% 정도 빠르게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고점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정이 들어와야 또 이제 밑에서 뭐 누군가 또 살 거고 여기서 누군가 또 팔아줘야 다시 한번 반등의 기조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 엮고 보시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올라오면서 이렇게 장대가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간들 보일 건데 결국 이런 자리들이 고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기관 이런 세력급들의 그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공백이 있던 곳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 여기서 잠깐 반응이 올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내렸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 거래하시는 분들은 74K 정도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대응하시기에는 꽤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74K 정도까지는 열어뒀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네. 반대로 74K까지도 좀 뚫고 내려간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구간마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점 갱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74K에서 72K 사이가 그래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고 만일 이탈한다라고 하면 65K 이 자리는 다시 한번 헌팅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74K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둔다고 봤을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번 주 동안 전 서서히 이번 주. 내려간다 네, 전 보실까요? 이번 주가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차라리 뭐 금요일까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좀 장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네. 이런 구간들이 사실 우리가 꽤 괜찮은 자리라서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이번 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다음 주가 될 때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계속 한다는 거냐 약간 조금 아쉽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시장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74K라고 명확하게 전문가님이 라인을 설정해 주신다면 여기까지는 우리도 마음을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 전략들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그러면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드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 전략들도 분명 세워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이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정보방 안에서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알트도 더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이런 걱정이 조금 앞서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이 요새는 이 무언가의 알트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독자적으로 지지부진한 느낌이란 말이죠. 얘는 어떤 식으로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더리움이 그래도 이번에 뭐 비트코인도 잘 올라왔고 이더리움이 좀 흐름을 이어받아서 그래도 꽤 좋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전 수렴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더리움 자체에 뭐 매수세도 없다는 것도 느껴지고 네. 힘 자체도 이제는 뭐 알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요새 뭐 메이저 코인들이 뭐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지금 밈 코인들 그리고 우리가 저시총의 알트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가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이 뭐 갈 때가 안 됐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진짜 많이 아쉬운 거는
충분히 돌파할 만한 그런 자리였고 이 부분을 몇 번이나 두드렸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했을 겁니다. 네. 이제는 돌파를 하겠구나, 이제는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뭐 이 구간에서도 사실 뭐 포지션을 잡거나 매수를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결국에 여기를 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이더리움을 사실 정말 좋게 봤던 저로서는 지금 정말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단기 반등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저도 이제 이더리움은 당분간 좀 덮어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요. 이더리움을 두고서는 사실 우리가 차트가 예쁘게 형성되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거기에 대한 전망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네, 사실 뭐 이 정도로 이제 돌파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빠질 때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지금 이거를 뭐 컨트롤하는 뭐 주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안 가는 거는 거래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음. 저는 뭐 이더리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코인이든 뭐 이게 대장이든 이게 뭐 어떤 것이든 사실 못 가면은 저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더리움은 좀 덮어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더 큰 돌파를 바랬지만 이제 이게 맞습니다. 묘연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에라도 더 크게 내려가기 전에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관망으로 지켜보는 게 맞는지요? 이더리움은 뭐 지금 정말 뭐 급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도 뭐 여기가 지금 분기점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아래 추세를 보더라도 내려오면서 여기서 수렴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기점이 돼서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추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비트랑 당연히 분위기 전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와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앞선 이 상승 스윙에 대한 60% 정도의 되돌림은 들어온 상태인데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 줄지 혹은 여기서 뭐 두세 개 정도의 음봉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짧게 뭐 큰 비중으로 뭐 이더리움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이 추세를 비비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확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횡보가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든 위든 아래든 어느 추세를 돌파할 때 힘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기서 수렴을 했을 때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힘이 셌을 텐데 네. 지금 만일 이 추세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아왔던 힘을 여기서 뭐 실망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해져서 꽤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 부분은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어떤 차트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든 수렴 이후의 방향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게 위든 아래든 위에서 나왔어야 될 게 여기서 안 나왔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더리움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서 들어갔어 라고 하신다면 관망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조금 짧게 보시면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하락의 폭이 깊을 수 있다라는 걸 전문가님이 짚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량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대비하는 전략들까지 꼭 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일단 비트코인을 당연히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서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쉬웠냐? 또 그거는 아니었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안에서도 전문가님은 히든 코인들로 방향성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으셨는데요. 여태까지의 히든 코인들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느 정도로 수익을 연결해 시켜주셨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에는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가져오셨던 것마다 일주일마다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조금 전략이 유효한 코인들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뭐 우리가 지난주에 나갔던 뭐 센트리퓨즈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뭐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뭐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을 먼저 복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 이런 코인들이 뭐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뭐 강한 상승 뒤에 되돌리면서 뭐 잡아서 뭐 수익을 내보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코인은 블러입니다. 오. 블러는 우리가 정말 뭐 일주일 만에 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잘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다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블러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여러분들이 패턴을 공부를 하고 뭐 어떤 뭐 차트 뭐 삼각 수렴이다 뭐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보통 상승이 나오고 수렴이 나오면은 보통 상승이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거 왜 지금 왜 그렇게 안 가지? 음. 왜 이거 차트 패턴대로 안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건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꽤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몇 번씩이나 상승 이후에 되도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사실 우리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다라고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 뭐 60%, 70%까지도 수익을 냈던 건데, 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는 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그 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횡보를 했고 얼마나 뭐 물량 축적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 오. 트레이딩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여기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는 날이라고 봤을 때 딱 72일. 그러니까 뭐 한 두 달 반 정도를 여기서 그냥 음. 횡보를 하고 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냐? 딱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여기서 뭐 수렴을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리고 이거가 또 진짜 안 좋은 게 우리가 패턴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삼각 오. 수렴, 뭐 상승 맞아요. 쐐기, 뭐 하락 쐐기 이런 거 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음. 여기서도 낚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이기 쉬웠던 거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 페넌트 그러니까 상승 깃발력이라고 부르는 음. 상승 이후의 수렴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 고점 넘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뭐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물려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질문 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좀 속기 쉽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패턴을 외워서 거래를 하거나 지표만 보고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블러 거래하시는 분들 지금은 내가 블러를 또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 같으면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블러는.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계속해서 약간 주르륵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음.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옆으로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러 지난번에 강한 상승 나오니까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난 정말 얘를 꼭 거래하고 싶다 하시면 하락이 멈추는 걸 좀 보시고 여기서 음. 횡보를 얼마 정도 하는지 이렇게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블러가 우리 전문가님을 따라가셨던 정보방 안에 들어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효자 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등이 나온 만큼 급하게 또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는 약간 눌리는 정도로만 해석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어가셨다면 지금 또 물려 있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주르륵 밀리는 듯한 하락이 나올 때는 섣부르게 무언가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횡보가 나올 때까지 더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을 첨부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에 맞춰서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전략을 새롭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대응 전략들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대응 전략들까지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으시니까요. 정보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러부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버추얼 프로토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올랐던 것들이니까 간놈이 더 가는 거 아니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버추얼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 버추얼은
저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까지밖에 매매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이 구간 제가 거래를 했던 구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버추얼 자체가 보면은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거래했던 코인들이랑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저는 보통 큰 상승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코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얼만큼 상승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통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알트코인을 거래를 할 때는. 그래서 이 구간들도 보더라도 우리가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상승 전에 흐름을 보면 약 2달 정도의 하락 횡보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점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부터의 하락이 좀 나왔고 그러면은 이 추세를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이 저점을 결국에 지켜냈다는 거 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받기에도 꽤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차트가 여기 뒤에가 다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도 차트를 찾아볼 때 이런 구간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횡보가 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이 상단 고점을 돌파할 때 그 힘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사실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만의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맞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난 수익이 항상 났었는데 난 이런 구간에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 히든 코인을 공유를 드릴 때 많이 보는 게 앞에서 하락이 얼만큼 나왔고 지금 횡보하면서 물량을 얼마나 모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보는 게 저는 항상 그것들을 봐서 수익이 조금 났었던 편이라 그래서 얘도 보면은 결국에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도 짧게라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서부터도 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뭐 거래하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횡보가 얼만큼 나왔고 그러니까 방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뭐 확장이 나오면은 분명 여기서도 우리가 모여주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되든 뭐 하락이 다시 한번 이 방향대로 진행이 되든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거라서 항상 방향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좀 축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만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 사실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차트 돌려보면서 제가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 특유의 패턴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락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느냐. 전문가님이 보면은 이제 딱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그만큼 많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눈에 보이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런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님이 계신 겁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시행착오 안 겪고 수월하게 조금 더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여태까지 히든코인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가 같이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하라 AI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참 이 친구도 정말 날개 단 듯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얘는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관심 코인으로 넣어두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전략 세우실까요? 이걸 지금 사하라 AI가 지금 업비트에서도 거래대금 계속해서 상위에 들어가 있고 음, 뭐 지금 우리가 거래했던 레벨에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은 사하라 건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앞에서도 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까 블러를 저 이야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뭐 올라갈 수익인 건데 괜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추세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나는 뭐 좀 분할 매수 난 빡세게 할 수 있어. 나는 분할 매수를 뭐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야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열의 아홉이 분할 매수하다가 진짜 크게 물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상승장에선 사실 우리가 분할 매수 한 번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전략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우리가 앞선 시장 하락에 대한 회복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다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처럼 시장 분위기가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는 사실 정말 좋지는 않고 오.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난 지금 사하라를 거래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다 나오고 나서 음. 최소한 뭐 추세가 진행되고 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있어야지. 이런 움직임.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하락 이후에 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캔들도 다 붙어 다니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하라인은 신규 접근하기에는 꽤 좋지는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분들은 최소한 어쨌든 이 구간은 50원 기준으로 좀 잡고 50원 아래에서 최소한 우리가 좀 며칠이라도 캔들 몇 개라도 횡보를 하는 이런 좀 저점이 높은 라운드 형태의 캔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때 건드는 게 전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하라 AI는.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요즘에는 갔던 코인이 다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필요한 법이죠. 방향성이 나타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정도 내가 수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내 깜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조금 만나볼까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그 사이에 또 오른 코인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일단 좀 한번 또 볼 코인 아반티스입니다. 아반티스를 그때 저희가 뭐 피보나치 같이 배우면서 피보나치 대입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대로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 여러분들한테도 목표가를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드렸던 레벨에서도 보면은 2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게 앞에서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추세가 하나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추세가 올라오면서 물량이 음. 모여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반티스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뭐 지금 거래하기 괜찮은가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꽤 괜찮은 코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등됐을 때도 보면은 결국에 0.5에서 한번 되돌림이 왔고 618에서 한번 반등이 왔고 그럼 결국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먹어가겠다라는 건데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 뭐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반티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와치 배울 때도 이야기를 했던 주요 레벨들만 사실 보더라도 우리가 거래할 만한 자리는 꽤 많이 나오기도 한다. 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 다 통틀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알트 고르실 때 뭐 추세가 진행이 됐고 어떻게 끝났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뭐 차트 뭐 도구들이라든지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혼합해서 보시면은 뭐 이런 코인들 하나둘씩은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것들 뭐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방송 끝날 때 하나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지나간 히든 코인들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급등세를 보이는지 또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 다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으신 궁금증들 이 안에서 다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니까 어떤 이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언가의 물가 지표들이나 무언가의 큰 산은 조금 넘어간 느낌인데 맞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이번 주에 그냥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그냥 큰 것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기도 하고 네. 일단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말에도 지금 뭐 경제 지표 하나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FOMC 우리가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되는데 우리 지금 해외 상세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금리 경로를 평가를 했고 점도표라든지 인플레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위험별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뭐 의사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된 FOMC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그러니까 FOMC만큼 파급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이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의사록에서 뭐 매파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우리가 단기 불안감쯤은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비시킨가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평화로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FOMC가 종료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미 전해진 바가 있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지표들이 조금 발표될 예정일까요? 지금 뭐 경제 지표 중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뭐 CPI 그리고 뭐 PC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미국 주택 착공 건수랑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발표가 되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건강도 그리고 미래 경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지표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 이거는 내가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LEI가 6개월 연속이 하락이 되는지, 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이번 주에 뭐 큰 고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뭐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니까요.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도 여러분이 꼭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또 실전 활용법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표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거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뭐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ADX라는 지표를 가져왔고, 음. 이거는 정말 활용하기에 정말 쉬운 지표라서 오늘은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DX 추세의 강도를 숫자로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방향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0에서 100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ADX 플러스, 그러니까 DI 그리고 마이너스 DI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강한 추세, 횡보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PA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이런 것들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ATR로 뭐 변동성의 크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ADX는 그 움직임이 강한 추세인지 횡보인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따라갈지 관망을 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정말 쉬운 지표라서 오늘은 좀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DX를 읽는 법, 그러니까 강도 그리고 방향성을 체크하는 방법은 ADX선 보통 검정색 또는 보라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0에서 100이라고 했으니 이게 지금 ADX선. 그래서 추세의 강도만 측정을 합니다. 0에서 20은 약한 추세, 25 이상은 강한 추세의 시작, 40 이상은 매우 강한 추세.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강한 추세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DI, 상승 방향성, 마이너스 DI는 빨강, 하락 방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고,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꽤 쉽죠? 그래서 ADX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를 적용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날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DI를 보니까 ADX 28이네. 28이면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약한 추세에 보통 들어간다라고 했죠. 강한 추세의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28, 지금 ADX가 28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가 어디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DI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여기서 아직까지는 교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승 추세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딱 쉬워.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에 강한 추세가 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인 거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세랑 그리고 이 추세의 강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X 뭐 그냥 여기서 보면은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는 28 강한 추세가 시작이 됐네. 여기서도 보면은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된다. 그래서 ADX 실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차트에 그냥 설정만 해놓고 이렇게만 좀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ADX를 여러분들이 근데 쓸 때 핵심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ADX의 25를 상향을 돌파를 할 때 새로운 강한 추세가 시작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DI와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방향성이 전환된다. 근데 여기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DX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 실현 또는 관망 신호를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지표 자체가 정말 간단하고 뭐 좋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ADX는 후행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세를 내가 따라가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전 보조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DX가 낮을 때, 그러니까 0에서 20 사이에 있을 때는 절대 추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괜히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뭐 변동성도 크게 없고 추세도 약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경만 쓰이고 뭐 수익도 안 나고 이런 거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ADX가 낮을 때는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보면 15분 차트거든요. 15분 차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ADX를 보면 36, 우리가 30에서 40 사이 보면은 강한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보면은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크로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버린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지금 추세 힘이 강한데 하락 추세까지 나오고 있네. 근데 이거를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구간들에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ADX가 더 높은데 여기가 ADX가 더 낮은데 고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로 우리가 추세 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이버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세의 강도나 방향성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ADX는 정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지표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할 때 뭐 ADX랑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PE 가지고 강한 추세를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따라가서 어떻게 좀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ADX가 30 이상에서 거래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ADX 25 이상. 그러니까 그냥 0에서 20에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ADX 30 이상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BOS, 그러니까 추세가 연장이 되는, 추세가 우리가 한 번 더 고점이 돌파가 되는, 저점이 돌파가 되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MA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동 평균선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ADX가 2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악형 캔들 그리고 긴 꼬리 캔들 추세 초입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ADX가 40 이상이다라고 하면 정말 강한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목균형표의 뭐 양운 그러니까 초록색깔 구름을 지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유동성 공백 구간에서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ATR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계속 스탑을 높여가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ADX 20, 0에서 20 사이는 그냥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망.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떤 자리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거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이 구간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돌파를 하면서 BOS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 ADX도 꽤 높습니다. 이 구간이면 최소 40에 나왔던 자리고 그럼 여기서 되돌림을 이런 자리에서 구간을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먼저 ADX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플러스 DI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어디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거래를 하셔라.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정말 거래하기 좋습니다. 추세가 연장이 된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거래하시면은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서도 사실 어려운 거는 크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ADX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여러분들이 안 바꿔놨는데 ADX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주의점 리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X는 추세 강도만 보여주고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라색이 ADX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DI 그리고 강한 추세 중에도 ADX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조정 가능성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높은 ADX 50에서 60 이상은 시장이 단기 과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RSI 사용하시면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조정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주의.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멀티 타임 프레임으로 ADX를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분봉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갑자기 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 위에 거랑 다 체크가 돼야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들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DX 뭐 그래도 꽤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이해하시기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ADX를 배워봤습니다. 이 ADX를 통해 추세가 지금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지표 설정만 해두면 한눈에 보기 쉬운 지표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또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히든코인 가져오신 것마다 잘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 이번에 가져온 코인 자체가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오늘 보는데도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구간 자체가 매우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횡보가 좀 나와주면서 물량을 잡아 먹어줬고, 그럼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승을 봤을 때 제가 항상 뭐 큰 캔들 조심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결국에 장대 양봉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음봉도 섞어주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이후에 수렴이 와주면서 한번 하락한 이탈은 나왔지만 상승의 출발점 이 구간에서 결국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우려하는 그런 하락들은 저는 전부 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우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결 저점을 먹어주면서 그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지금 큰 상승을 노려보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글 거래소 중에서도 정말 뭐 좋은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코인도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꽤 좋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긴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조금 건전하게 상승이 이뤄졌다는 데 고무적인 포인트가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되돌림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시작점을 또 잘 지켜준 모습이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들 전문가님의 전략 통해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달라질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